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의 충격이 우리 시장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락했는데요. 어제 조정을 받았던 국내 반도체 투톱, 오늘도 크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급락으로 출발하며 개장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코스닥 오후 들어서 함께 따라가며 양시장 모두 발동이 됐습니다.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된 건데요. 자체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자원을요,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매자였던 메타가 이제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AI 캐펙스의 성장 자체에 또 한 번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크게 조정받는다는데 그 대신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의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 기대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동안 대표적으로 화장품과 은행주가 강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쉬어갈 때 우리는 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하는 걸지 아니면 수급이 확산되며 순환매를 보이는 업종을 주목해봐야 하는 걸지 잠시 후 변동성이 강한 시장,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는 오스틴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의 캐스터 김은서입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에 국내 증시도 함께 약세를 보였는데요.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됐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급락했고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전거래일보다 약 7% 내린 7,648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장중에는 은행과 화장품 등으로 일부 업종으로 순환매 유입되면서 8,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지수가 재차 재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6%대의 약세 보이면서 오늘 866선에서 장 마쳤고 장중에는 역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조 3천억 원,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6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 개인이 5,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그 매물들을 받아냈습니다. 시장은 외국인이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장 초반에 1.16% 상승하며 104,500원에 장 마쳤는데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대형 국책사업 수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개장 직후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장중 4% 넘게 상승하며 12만 3,5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엔터주의 강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 업종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평가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데다 BTS의 월드 투어 매출이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또 반도체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엔터주로 이동한 점도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5%대 하락하면서 12만 5,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회사는 조달 자금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확보와 헝가리 공장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로 인한 단기 수익 희석이 불가피한 만큼 투자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여파로 반도체 업종 하락이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은행과 항공,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업종에는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업종별 선별적인 흐름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의 캐스터 김은서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이 주식 창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네. 급락의 성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급락은 일단 결론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급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잘 흘려보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쨌든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캐스터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조금 더 저희가 깊게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락의 배경은 어제 새벽이죠. 네, 미국 증시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메타발 노이즈가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메타가 지금 AI 수요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이 메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좀 우려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의 반도체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맞았고 거기에 이어서 연쇄 효과로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반도체 종목들과 소부장 그리고 뭐 여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메타의 이 지금 클라우드 진출 소식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네. 발표가 됐던 네, 소식이었죠. 맞아요. 상반기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이미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클라우드 사업의 이 진출에 대한 소식이 그냥 저는 핑계라고 봐요. 네, 사실 그동안 1분기, 2분기 지나오면서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이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이어지는 이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네.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있으면서 약간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명분을 만들어서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 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또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나요? 10일이 이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ADR 상장. 그렇죠. 거기에 이어서 뭐 하이닉스의 실적도 7월 말에 예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쭉 이제 M7 종목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또한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즌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을 살펴보면 지금은 너무 이렇게 빠졌다고 막 팔고 막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시장을 조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빠지고 거기서 반등을 해주는지 그 차트 기술적 분석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나 반등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리고 내일 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하필이면. 금요일 휴장이죠. 그쵸. 네. 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마감이 내일 증시 그리고 월요일 증시까지 네, 어쨌든 쭉 이어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 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동요하지 말자. 네, 어쨌든 이 구조적인 이 반도체 사이클의 업황에 이 약화되는 정말 특별한 악재 소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올라가는 이 상승 사이클에서 살짝 덜컹임 정도지. 지금 이 하락을 너무 깊게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사실. 네. 어제 좀 순환매가 확산이 되나 싶더니 오늘 다시 같이 꼬꾸라지네요. 네네네. 지금 이번 주 보시면은 29일 월요일 날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코스닥 차트인데 850선은 확실히 바닥을 다졌어요. 다지고 나서 월요일 날 올랐다가 3거래 연속 좀 추세를 받나 했더니 오늘 목요일 다 반납했죠. 근데 이거를 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로 보시면 가까이서 이 120 주선을 딱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이 정확하게 한 850선을 단기적인 기준선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이제 850선 부근에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계속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지지 라인이 여기로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스윙의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코스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코스닥 지수를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물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저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건 사실 맞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 밑에 또 굉장히 많은 뭐 조선, 원전 방산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많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우주항공 쪽도 있고 뭐 광통신 굉장히 많은 섹터가 앞으로 부각을 받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순전히 수급 이슈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훼손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어쨌든 이제 7월부터 8월, 9월 초까지 이어지는 2분기 실적에서 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신규 진입을 통해서 미리 좀 선취매하는 전략을 가져가거나 또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하고 이제 추가 대응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는 해 놓는 게 가장 좋은 시장 이 트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 좀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또 히든 종목까지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후유증일까요? 사실 조정이랄 것 없이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뮤니티 방 이 흑백 키친 내로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이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잡아봐야 할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3스타 레시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와 그 섹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전문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이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제철 요리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네.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철 재료로는 반도체, 화장품, 호텔 리조트,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되겠는데요. 네. 네, 어떤 좀 재료를 우리가 담아보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뒤에 육회가 있네요. 네. 육회 굉장히 좋아하는데. 육회는 또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육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오늘 재료들이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언급을 많이 때문에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호텔 리조트 이쪽을 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제철 재료 모두 좋지만 반도체와 화장품 그리고 호텔 리조트만 우리가 생존으로 가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사실 이 반도체 투톱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네, 네, 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오늘의 킥소스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역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낙폭이 또 컸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금 이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킥소스 메모리 네. 반도체 이 모멘텀을 더해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메인 요리는 어떤 요리가 완성이 될까요?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이 전문가님이 대응을 해주실 건가요? 역시 삼성전자. 어, 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뭐 소부장까지 좀 이렇게 두루두루 다뤄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주가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힘을 받기보단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 공급 과잉 우려와 투자 부담이 커진 탓일까요? 네, 저는 시황 앞에서 시황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봐요. 네,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라고 하죠. 네. 네, 뭐 성과급 논란도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역대급으로 나왔었죠. 네. 네. 마이크론은 사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 밑에 이제 세계 점유율 3위로 평가받고 그렇죠? 1, 2등을 어쨌든 다투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어쨌든 마이크론의 실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사실 환율도 높긴 하죠. 이 내수 이 국내 이제 물가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수출 기업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분기 실적도 정말 역대급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노사 이 성과급 논란이 나오기 전 성과급을 빼기 전에는 대략 한 100조 원 영업이 100조 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잠정 실적 때 85조에서 한 90조 정도 나오면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나오면 정말 서프라이즈로 아마 이 주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30만 원 부근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올라왔던 이 주가의 타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한 35만 원 부근까지 올려놓고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실적이 이미 역대급으로 나왔고 그리고 6월 수출입 데이터 정말 네, 엄청나게 나오긴 놀라웠습니다. 했습니다. 네, 또 네. 특히나 반도체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다. 뭐 이럴 만큼 정말 놀라웠는데.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갭하락으로 떨어져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렇죠? 우리 과거 차트 한번 보시죠. 이때가 언제냐? 6월 11일
저번 달 11일 중순쯤인데 이때도 22일 이동평균선 하회했죠. 하회하고 결국에 35만 원 부분까지 쭉 올라왔어요. 쭉 보시면은 37만 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금은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꺾여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그랬으면은 어제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가 5% 이상 빠졌어야 됐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은 다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지금 이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에 몰려 계시는 최근에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30만 원 아래 라인에서 한 주 정도 또 담아 놓으시고 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7일 호실적 발표를 예상하시고 네. 전고점 돌파는 이제 충분히 진입 가능하겠다라고 내다보셨는데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본주를 사기보다는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진입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네, 우리 흑백키친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사실 정말 이 선수의 영역이라고 보긴 봐요, 저는. 네, 물론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는 전문가분이 계시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본주를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그리고 저는 차라리 두 종목으로 분산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빗대어 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이런 삼성물산도 약간 비슷해요, 흐름이. 지금 보시면 60이 이동평균에서 붙었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볼까요, 그러면은? 네. SK하이닉스를 빗대어 봤을 때 지금 20이 이동평균선 조금 하회했는데 SK 스퀘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스퀘어. 중간 지주사. 차트 어떻죠?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지주사인 SK. 똑같아요. 그럼 같이 오늘의 급락분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이럴 때 좀 여유를 가지고 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죠? 네.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가 정말 최고로 왔을 때 뭐 400만 원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몇 년 안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우리가 상승 방향을 보고 가져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좀 분산해서 하이닉스, 스퀘어, SK로 이루어지는 이 지주사 라인 이렇게 세 종목을 다 같이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물산 그리고 뭐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삼성생명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면 저는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ETF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ETF 보시면은 제가 요즘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세 종목의 비중이 가장 큰 ETF예요. 이게 리셋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이 ETF인데 이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TF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ETF가 가장 큰 장점이 안정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다기보다는 좀 분산해서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SK하이닉스, SK스퀘어 같은 이렇게 분산 투자로 좀 의견을 세워주셨는데요. 특히나 ETF 투자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흑백키친 내에서 비밀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진입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코스 요리 한번 맛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화장품이 되겠는데 오랜만에 정말 생존 신고를 했어요. 아, 그렇죠. 어떤 또 킥소스를 버무려 주실 건가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큰 것도 맞죠. 그 중심에는 역시 화장품, 뭐 K뷰티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아요. 그 화장품 수출입 동향 발표에서 반도체가 주인공이 됐지만 네. 그 빛에 좀 가려졌어요. 네, 화장품도 맞아요. 물론 놀라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화장품주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면 좋을까요? 화장품은 간단합니다. 뭐 제가 화장품 섹터나 업종 다뤄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냥 대장주 하나만 사시면 돼요. 너무 그 아랫단까지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API 하나 딱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심플하게. 네. 또 APR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그렇죠. 기대감에 오늘 움직이는 약간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상승의 연속성이 내일장에서도 또 다음 주 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사실은 조금은 불안한데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양봉 좋았어요. 시가도 2%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고점이 6%까지 떴다가 증시가 같이 밀리면서 어쨌든 40만 원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추세 보시면 최근 추세 보시면 어떻죠? 120의 이동평균선 이 분홍 색깔 아래 조금 가려져 있는데 어쨌든 120의 이동평균선 부근을 딛고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추세로 만들면서 60의 이동평균선까지 상회했습니다. 오늘 60의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끝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따라 붙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 그리고 뭐 그 밑에 또 소부장이나 코스닥의 비중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APR 같은 확실한 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금 붙어 있고 수급도 붙어 있고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 추세로 지금 초입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한두 주 정도는 소액씩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저는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달바글로벌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분할 매수의 타이밍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는 다른 여타 종목들 보지 말고 대장주 APR만 보자. 또 더해서 볼 거면 달바 글로벌까지만 보자라고 의견을 세워주셨는데요. 흑백키친 내에서 이 진입 타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현재 2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 요리를 또 완성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호텔 리조트 쪽이 또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좋았죠. 어떤 모멘텀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화장품이랑 약간 결은 비슷하긴 해요. 근데 화장품은 어쨌든 K뷰티 이제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출에 대한 찍히는 이제 수출입 동향 그리고 매출 이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호텔 쪽은 인바운드죠. 어쨌든 이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지금 3분기가 지금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분기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호텔 쪽도 지금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관련주들 좀 한 종목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메인 요리 공개해 주시죠. 호텔 신라 좀 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호텔 신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사실 보유 종목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아직 보유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월 23일 날 진입을 해서 이때 추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고점에 팔지 못하고 사실 쭉 내려왔어요. 아쉽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바닥 잡고 45,000원 라인 바닥 잡고 이제 다시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 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나오고 또 3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 말고요. 중단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7만 원 라인,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인바운드 특히 호텔 쪽도 물론 이 보톡스 관련주들이라든지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호텔 쪽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렇게 호텔 신라 지금 자리가 좋잖아요. 아직 120의 이동평균선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확실히 다졌고 5만 원 라인까지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수급도 오늘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따라붙어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호텔 신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월부터 반도체 쏠림 현상에 짓눌려 왔던 이 호텔 신라 지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따라 붙어보자라는 관점 듣고 왔고요. 흑백키친 내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디저트를 한번 맛볼 차례인데요. 네.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사전에 오스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눈이 되게 동그래지셨어요. 네. 제가 안경을 안 껴서 잘 안 네. 보이긴 하는데 네. 이 흐름 자체로 봤을 때 고점 찍고 이제 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고 최근에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약간 쌍바닥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차트만 봤을 때 좀 어렵긴 하네요. 네,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네, 빗땀 눈물. 네.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 네. 있다. 오늘 자료가 너무 큰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극단적 저평가라. 피땀 눈물이 서렸었던. 네, 네, 박수 칠 뻔했네요. 네, 이거는 네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네, 하이브 정답입니다. 오랜만에 이 엔터 대장주죠. 또 그렇죠. BTS 월드 투어 반영되어서 2분기 호실적 예상하면서 또 오늘 크게 뛰어 올랐는데 네, 흑백 판단 한번 내려주시죠. 하이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100입니다. 네, 100인데 네. 사실 지금 당장 따라붙기엔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BTS 월드 투어 결과 반영돼도요,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된다는 것은 반영이 되려면은 수급이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게 강하게 붙고 있진 않죠. 근데 이게 엔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체적으로 좀 붐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수급 자체, 이 우리 국내 증시의 힘 자체가 아직 조금 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확실히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 그러면 매수를 하냐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여기가 정확히 얼마냐면 23만 원 라인이에요. 23만 원 라인 돌파하고 최근 대략적으로 저는 안전하게 24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2분기부터 확실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7월 초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한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이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붙고 있는데 이 수급의 연속성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확실히 넘어섰을 때 그때 진입해도 먹을 수 있는 룸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붙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이브 100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로 올라왔을 때 24만 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또 수급이 따라 붙었을 때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그때 진입해 보자고 듣고 왔는데요. 흑백키친 내에서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진입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흑백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도 오늘의 이 급락장에서 크게 뛰어오른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네, 바로 키워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기대감 지속의 무더기 상한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뜻이겠죠? 메가 프로젝트의 소부장이 수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오늘 어떤 쪽이 또 강하기도 했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지만 아, 네. 네. 음,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이 이 정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력기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력기기도 아닌 것 같고 또는 건설 아니면은 뭐 ESS 2차전지?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건설 섹터입니다. 아, 건설주. 네. 건설주인데 일단은 가장 생각나는 거는 DLENC나 네. 삼성 ENA 또는 오늘 대우건설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네. 14%대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14%대. 네. 땡땡 건설입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이지 않을까? 사실 건설 대장주로는 오늘 좀 어렵게 가져와 가지고요. 네. 초성 힌트 드릴게요. 네. 너무 어려워서 디귿 COC 되겠습니다. 디귿 COC요? 네. 디귿 COC. 네. 어렵네요. 잠시 너무- 머리가 갑자기 너무 사야해지는데. 빨리 알아맞히셔서 제가 사실 잘 모를 걸로 가져오긴 했어요. 잠깐만. 디귿 COC요? 네. 왜 생각이 안 나죠? 디귿 COC 건설. 네. 대우건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틀려 보실래요? 네, 한번.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네, 오늘의 이 흑백 말씀해 블라인드 주시죠. 차트 동신건설이 되겠습니다. 동신건설. 네. 어렵네요. 너무 어려우셨을 네. 것 같아요. 동신건설. 네. 동신건설. 네. 오늘 건설주 또 여타 종목들에서 온기가 좀 돌았는데 네. 사실 이 메가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면 건설주가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섣불리 따라붙으면 안 된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그렇죠. 차트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판단 내려주시죠. 지금 이 동신건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흑주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메가 프로젝트만 봤을 때는 테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직은 섹터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 초입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어쨌든 청사진은 발표가 된 건 맞지만은 그 후에 후속적으로 어떻게 어쨌든 지역을 선정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땅을 선점해서 텄 닦고 이제 굉장히 할 게 많은데 클린룸까지 세우고 건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속도. 네.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지금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모멘텀은 건설주들은 역시 중동 재건 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원전 쪽도 보셔야 돼요. 지금 그게 섹터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굉장히 테마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건설 쪽은 우리가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고요. 네. 흑백키친데 입장하시면 그렇다면 어느 섹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가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후에 이 생존 종목의 종목명이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입장 가능한 QR코드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과 같은 급락장에서도 전문가님의 성적표는 선방 중인데요. 수익률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200%로 수익 실현하셨고요. 리노공업도 93%, 한미반도체 118%대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삼성전기는요. 미슐랭 3스타인데요. 무려 766%로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SK 역시 159%, LNC바이오도 오늘 급락 중에서 그나마 선방 중인 종목이기도 하죠. 59%대. 그 밖에도 많은데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기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또 앞단에서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는데 혹시 추가 매수에 또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걸지 포함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기 굉장히 삼성전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오늘 빠져가지고 766% 지금 수익 중인데 최고점은 한 850%까지 가긴 갔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조금 작긴 한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10% 정도 빠졌었죠. 근데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는 음봉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역대급으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도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렇게 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또 앞단에 말씀드렸던 ETF, 그렇죠? 네트워크 인프라 ETF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사실 삼성전기가 지금 어쨌든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비싸다 가격적으로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 하시면은 ETF 쪽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LNC바이오도 한번 보시죠. LNC바이오가 작년에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최근에 또 안내를 해드리긴 했어요. TV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9만 원 라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 보시면 어떻죠? 추세가 이쁩니다. 약간 지금 화장품 섹터 봤을 때처럼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확실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배열, 골든크로스가 형성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정배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특히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제가 갖고 왔던 이 차트상으로는 약간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아마 마이너스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저는 지금도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진입하셔도 괜찮은 종목이 LNC바이오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오늘의 급락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된다. 또 LNC바이오 역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흑백키친 내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즐길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교육 강의를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요. 네. 우리가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다. 다음에 순환매의 주인공은 반도체 소부장이 될 것이다. 라고 방송 전반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관련해서 교육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보통 화요일 날 출연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 목요일 날 출연을 해가지고 일정 소개는 건너뛰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이 공정별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 봐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쭉 정리되어 있는 이미지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어쨌든 전공정 쪽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전공정 다음으로 후공정 그리고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인데 지금은 전공정 쪽을 보셔야 된다. 전공정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장비주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유진테크가 있을 것이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원익 IPS, 테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PSK 홀딩스도 있을 것이고 뭐 코미코 그리고 그냥 PSK도 있고 그렇죠?
관련돼서 특히 파크 시스템즈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리상 오늘 파크 시스템즈의 특징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대략적으로 10% 이상 빠졌는데 오늘 파크 시스템즈는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원전 현미경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탄탄한 기업이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사진 흑백 키친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상세하게 다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전공정 장비주들 그리고 후공정 장비주들을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소부장 밸류체인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흑백 키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 강의로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공정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세하게 방송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고 왔는데요. 장비주 중에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빠질 때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죠.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흑백 키친 내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좋을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생존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면 좋을지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가 앞에서도 힌트 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장비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도 반도체 이제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계속 웬만해서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이 소부장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서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소부장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와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쌓잖아요. 아파트처럼. D램을 이제 굉장히 높게 쌓다 보면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잘 쌓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지막 이제 패키징까지 끝나고 출하되기 전에 이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장비가 이 큐브 프로버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으로 분류가 되는 장비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메모리 3사가 어디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메모리 3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HBM 생산 능력을 캐파 증설이라고 하죠. 이거를 본격화하는 지금의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5만 원 라인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이 딱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흑백 키친에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조금 현금 확보를 늘려가자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와 맞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생존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흑백 키친 내에서 진입 타점과 이 종목명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